결국 그 막판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아니냐. 계속 언론에 노출받고 기사 써지고 네. 나는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또 쌓아가는 그런 결국에는 윤 총장한테 좋은 일만 시켜줄 것인데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 내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냅둬야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민주당 내에서 하지만 이 의견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고 지금은 정치 소수인 것 공세 같고. 굉장히 강하게 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반응 관련해서는 사실 그 강병원 최고위원이나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네. 불러야 된다, 국정감사에도 불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네. 어제 윤 총장이 그래서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고 하니까 어제 송영길 대표가 현안 질의가 아니라 뭐 수사가 되면 참고인 조사를 받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거봐라 어차피 국회로 못 부를 거다 부르면 자기들이 밀린다 약간 이런 식의 평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은 부르라고 했지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불러다가 괜히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게 하는 판을 깔아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단이요? 대선 후보로까지 가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국회지 않았습니까? 그 국정원 국정감사죠. 댓글 삭을 때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 갈등 속에서도 국회가 계속 몸집을 키워줬는데 네.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한다. 민주당이 지금 한 3번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자, 오늘 국민 너무 많아요. 모든 언론들 딱 2개야 어저께는요. 윤석열 전 총장, 이낙연 전 대표 2사람 얘기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김웅 의원 사퇴권까지 있으니까 자, 그 곽지훈 기자 어제 이 긴급 기자회견하고 그 이후에 캠프와 국힘을 좀 취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2가지 궁금해요. 하나는 어저께 작심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득실 평가는 어떠냐. 이런 거죠. 그 회견을 갑자기 이제 한 배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했다고 그러죠? 네, 후보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회견 장면을 봐도 위계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 게 이제 그 주변에서 관계자들이 그 수행팀에서 네.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이렇게 기자들 질문을 한 10분 정도 받고 끊으려고 했는데 네. 윤 총장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 개만 더 받고 막 이러면서 질문을 한 3-4개를 더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원래 되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통은 들어가는데 네. 가만히 있어봐 이러더니 자기가 막 질문을 하나만 더 받고 이렇게 한 3-4개를 더 받고 심지어 이제 끝나고 가는 길에 기자들이 뭘 추가로 물어보니까 그것도 가다 말고 서가지고 카메라도 없는데 네. 막 본인이 막 격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본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배경은 아무래도 오전에 김웅원 회견을 통해서 뭐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밝혀진 거를 보고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당내 이제 경선 여론 지지도 이제 이런 거에서 본인이 약간 위기에 몰렸다 아마 네. 이런 판단도 좀 작용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어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국정감사장에서 한번 했던 강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보여줌으로써 뭔가 반전을 기한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실 그 부분을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거를 의도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그 평가가 상당히 뭐 그 지지 성향에 따라서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뭐 일각에서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약간 위기에 몰려서 한 기자회견인데 오히려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 캐릭터의 특징, 그 인물의 어떤 장단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를테면 뭐 앞서서 뭐 무슨 부동산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발표할 때라든지 네. 뭐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뭐 무슨 후쿠시마 핵발전소 뭐 120시간 노동제 뭐 페미니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뭔가 전문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어제는 뭔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한 어떤 인간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뭐 그 기자회견문도 없이 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랄까 좀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한 사람의 정치인의 캐릭터가 잘 표현된 장면이긴 한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좀 역설적이게도 이게 굉장히 어떤 위기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는 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대선 그 여론 지지도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실제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봐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캠프 내부에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캠프 내부에서는요.
자, 일단 요 유튜브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반응을 설명드리기 전에 민주당 네. 어제 이거 보고 뭐 무슨 뭐 국회에서 부르면 뭐 나와? 어딜 국회로 와? 수사받아 막 이런 얘기하고 송영길 그렇죠. 대표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에게 윽박 지른다 윽박 지른다고 이런 평가 내놨잖아요. 맨날 윽박 지르니까 그런 대응이 나온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뭐 수사를 받아야 된다. 네.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뭐 저기 뭐 서초동에 앉아가지고 야당과 뭐 편을 짜먹고 뭐 불법 정치를 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비판적인 발언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줬고 윤호중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태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뭐 과연 결론이 날 것이냐. 핵심은 결국 이 사태, 이 고발 사주에 있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손 검사한테 시켜가지고 네. 고발을 사주한 거냐. 이 연관고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윤 총장과 손 검사 사이의 연관고리는 뭐 하나도 없거든요. 당시 그냥 대검에서 일했다. 직속 상관이었다. 네. 막 딱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검이 지금 감찰하고 나중에 수사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네. 이 과연 결론이 날까? 그냥 정치 공세로만 끝날 건데 결국 그 막판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아니냐. 계속 언론에 노출받고 기사 써지고 네. 나는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또 쌓아가는 그런 결국에는 윤 총장한테 좋은 일만 시켜줄 것인데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 내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냅둬야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민주당 내에서 하지만 이 의견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고 지금은 정치 소수인 것 공세 같고. 굉장히 강하게 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반응 관련해서는 사실 그 강병원 최고위원이나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네. 불러야 된다, 국정감사에도 불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네. 어제 윤 총장이 그래서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고 하니까 어제 송영길 대표가 현안 질의가 아니라 뭐 수사가 되면 참고인 조사를 받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거봐라 어차피 국회로 못 부를 거다 부르면 자기들이 밀린다 약간 이런 식의 평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은 부르라고 했지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불러다가 괜히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게 하는 판을 깔아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평.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단이요? 대선 후보로까지 가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국회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저기 뭐냐 그 국정원 국정감사죠. 댓글 삭을 때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 갈등 속에서도 국회가 계속 몸집을 키워줬는데 네.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한다. 민주당이 지금 한 3번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자들이요 많이 들어옵니다. 찬성 반대 저희가 딱 공평하게 4개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을 찬성하시는 분 김명희님 윤석열 후보 너무 멋졌어요. 메뚜기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김명희님 윤석열 발언 속이 뻥 뚫렸다. 이유수님 윤석열 후보 앞으로도 1등이다. 이 이모티콘을 뭐 엄지손가락 박수 하트 다 보내주셨네. 이에 반해서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4912님 언론에 대한 편향된 시각 마이너스. 두 기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셨고요. 제임스 킹님 국민 겁박 회견. 펠릭스님 무야홍이다. 조송민님 검사스런 버럭 습관이 나오는 듯.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기자회견에 대한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뭐 언론에서 다 보도를 하잖아요. 그냥 고스란히 그 우리 저 청취자분들의 의견에 반영이 됐다는 제 생각이 정도 들고. 근데 김홍 의원이요 오전에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한 기자회견이다. 에? 그리고 뭐 맹탕. 맹탕이다. 그리고 그 어떤 언론에서는 노래 가사도 썼어요. 김국환 씨의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내 너를 알겠느나 이런 기자회견이다. 그런 표현도 뭐 신문에 있더라고요. 국힘 내부에서 어때요? 그거 보고 어제 김웅회견 오전 기자회견 보고. 뭐 원래부터 기자회견 이전부터 김웅 의원에 대해서 당 안에서 좀 불만 섞인 반응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뭐 오락가락한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회견 이후에도 뭐 똑같죠. 이거 뭐 이럴 거면 회견을 왜 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뭐 어제 그저께죠. 한 신문 4군데 그다음에 뭐 다른 그 라디오 방송 해가지고 그 김웅원 인터뷰를 쭉 했던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김웅원 본인이 표현한 대로 뭐 내가 A, B, C를 똑같이 다 얘기했는데 어딘 A, B를 쓰고 어디는 B, C를 쓴 다음에 내가 말을 바꿨다고 한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상당히 장시간 동안 거의 한 질의응답 포함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김웅 의원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 김웅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겠구나. 이제 이런 점이 좀 차분히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 면이 있는데 다만 그렇다 해도 그게 이른바 선출직 뭐 정치인으로서 좀 훈련 받은 사람의 그 몸가짐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얘기 나와요, 김웅 의원님. 뭐 맹탕이었다는 뭐 뭔 소리 하냐. 뭐 다 모른다고 하고 선택적 기억만 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고 하기 싫은 거는 모른다고 하고 이런 비판인데 사실 조금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뭐 이런 의원들 검사 출신이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조하고 취재하다가 자기가 취조당하고 취재당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진짜 답을 전혀 못 하거든요. 약간 그 이제 뉴스버스의 첫 전화 오고 그다음 며칠 있다 또 전화 오고 하면서 이 스텝이 많이 좀 꼬인 거 아닌가. 굉장히 자기 법적 책임은 좀 비껴 나가고 싶은데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좀 짜맞추다가 답을 아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회견도 그렇고 이전에 언론에 김웅 의원이 했던 인터뷰도 그렇고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앞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 뭐 이 문자는 뭐냐, 뭐 이 뉴스버스 보도에 보면 이렇게 된 걸로 되면 뭐냐, 여기에 대한 거는 그럼 기억은 안 나지만 이라는 게 다 생략이 돼 있고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에 이렇게 보였다면 이런 게 아닌가 싶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무슨 뜻이다. 이제 이런 거는 다 부차적으로 붙는 건데 핵심적인 한마디는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아니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에서 상당한 요직이고 차장검사들 중에 가장 이제 주목받는 자리 중에 하나이고 심지어 연수원 동기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소통한 거가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이제 일관된 것 같고 이후에 어떤 언론 보도에서 말 바꾸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차분하게 해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단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은 의사표현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지. 뭐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리고 뭐 모르겠고. 실제로 그러면? 취재를 당하면 그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선출직 정치인으로 훈련받은 사람의 그 훈련된 태도가 아니라는 게 만약에 김웅 의원의 입장이 그런 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 안 난다는 말만 사실 쫙 했어요. 하나로. 예.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기자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는 사실 보통 정치인들은 안 하죠. 그렇죠. 그냥 안 나면 계속 안 난다고 얘기를 하지.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이낙연 의원이죠. 그리고 이낙연 의원 주로 전 대표 있습니다. 사퇴한다는 거죠? 의원직 사퇴입니다. 의원직 사퇴. 그렇죠. 뭐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에서 파부 침주, 솥을 깨고 배도 침몰시키고 라는 표현인데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번 경선에 모든 걸 걸겠다. 내가 의원직까지 사퇴를 하면서 이번 경선에 올인하겠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한 몸 다 불사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의원직 사퇴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장소가 또 특이한 게 광주에서 했다는 게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 관련된 물었던 거랑 똑같은 거 물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역시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이 의지가 강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타이밍에 그 카드를 꺼낸 이유와 그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사실 보세요? 이게 지난 주말 충청권, 충남, 충북 이렇게 경선이 있었는데 참패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진짜 말조차 걸 수 없을 정도로 그 무거운 분위기. 그랬을 것 같아요. 다들 놀랐으니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단 한 명도. 그 정도였는데 월요일부터 아마 대책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월요일부터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결론이 안 났는데 어제 이 기자회견을 오후에 있었는데 기자회견하기 한 20-30분 전에 사실 소문이 살짝 돌아서 기자들이 전화를 했더니 캠프 관계자들이 그래요? 모르는데? 아닌데? 설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측근 관계자들 빼고는
잘 몰랐던 사항이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제 마지막에 오후쯤에 오전 좀 지나서 이낙연 후보가 전격적으로 본인 스스로 결단을 했던 거고 그걸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의원들 캠프 관계자들을 좀 불러서 호남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의 노림수는 결국에는 이제 충정권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면은 결국 남아 있는 게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제 큰 분수령이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되는 강원 지역에서 경선이 있는데 거기서 1차 슈퍼위크라고 국민 경선단 지역 경선은 사실 대의원 권리당원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 하는 거지만은 국민들 상대로 투표하는 거. 사실 이번 충청권이 투표한 사람이 2만 명 안팎밖에 안 되는데 강원에서 발표되는 1차 슈퍼위크는 64만 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 제일 큰 덩어리인데 이게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추석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에 호남권 경선이 있는데 추석 한 주 쉬고 경선이 있는데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남 지사 출신이기도 하고 거기 고향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뭐 고향이고 모든 기반이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둘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살짝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쪽도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여기서 뒤집지 못하면 이번 경선 사실상 끝났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부수를 던지고 배수진을 친 이런 효과를 노린 거다. 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1차 경선 1차 슈퍼위크 국민 64만 명 상대로 하는 건 어제부터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못 미치겠죠. 근데 하지만 이 호남권 투표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고향이고 또 그러니까 고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호남 얘기를 들어보면은 호남권 이 권리당원 대의원들이 굉장히 좀 혼란에 빠져 있어요.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 호남 출신 대통령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데 이게 가장 큰 마인드가 있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다. 전략적 투표 호남권 유권자들은 항상 전략적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힘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이 의원직 없습니다. 사퇴 반응이 별로 없고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과거에 민주당을 취재했을 때 그 손학규 전 대표 생각이 어제 한 두 가지 정도 증명했었는데 어떤 거요? 2012년 경선 때 그 첫 경선이 당시에 2012년 경선 제주였는데 손학규 대표가 그때 아주 1차에서 엄청 참패를 했어요. 당시에 문재인 후보한테. 그리고 본인이 엄청 쇼크를 받아가지고 막 경선 보이콧을 하고 막 이제 이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손 전 대표나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질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크게 질 줄은 몰랐다. 어떤 약간 그런 좀 큰 실망감, 상실감 약간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어땠냐고 물어보셨는데 반응이 없었던 게 어제 윤석열에 사실 좀 묻힌 면이 있어서 그렇죠. 차라리 내려면 오늘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손 전 대표를 왠지 좀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다행히 그래도 신문에선 윤석열 한 면, 이낙연 한 면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이재명 캠프도 이거에 대한 반응은 없죠. 이 생각하지 않을까? 김윤희님 도지사직을 내놓지 않은 경선 후보와 차별을 하고 싶었나 보네요. 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우리 보고도 도지사 그만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 속에 근데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두 문단 정도가 있었는데 도덕성 얘기요? 내가 이렇게 도덕성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게 말이 되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5.18 영령 앞에 이건 부끄러운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고 그리고 뭐 나는 신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세금 걷어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은 이건 다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도 돌려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지만 내가 의원직 그만두니까 도지사직 그만둬라? 요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자기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던지는 하나의 이런 이벤트를 한 정도이지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라. 이재명 후보 측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별 감동은 없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약간 그 의미를 좀 깎아내리려는 뭐 그런 있고. 어차피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대세를 돌리긴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30초는 우리 고정현 기자님을 위한 헌정의 시간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문자가 들어왔어요. 최옥희님 고 기자님 보려고 보라 켰네요. 저 자신감 멋지십니다. 이봉련님
늘 듣다가 바로 보이는 라디오로 전환. 으아, 눈이 힐링합니다. 흐흐 하셨는데 이런 문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 안 읽어주셔도 뭐? 됩니다. 밑에 거. 뭐 공평한 방송이니까. 원현숙님, 보라 살짝 봤다가 귀로 듣기 볼게요. 유 하셨고, 한순동님, 영도원빈 누가? 강다니엘 어디 있어요? 읍내 낚였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커피 쿠폰 드릴까 말까? 다 드리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네 분께 커피 쿠폰 다 드리고요. 지금까지 국회 정보보고 곽지영 기자, 고정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together and spend some quality time. You got me.